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급등으로 전 세계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해 석유 증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왜 화제냐 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빈살만 왕세자를 언론인 자말 카쇼기지 피살 사건의 배우로 지목하면서 사우디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칠 듯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주변 눈치 좀 보여도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죠. 인플레 우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석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안보 차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유가가 연일 상승해 올해 두바이유 기준 평균 가격이 $10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액화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수기로 접어드는 6월에 들어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죠. 이미 전 세계 국가들은 탄소 중립보다 에너지 수급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자국 산업 보호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속속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석유 확보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로 등극하고 있는데요. 세계 5위 석유 순수입국이자 세계 8위의 석유 소비국인 한국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9억 6,015만 배럴의 원유를 사들였는데 사실상 전량을 수입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남해 대륙붕 제4호 강구 탐사에 본격 시동을 걸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석유공사는 이 지역에 대한 조강권을 출원하였습니다. 조강권은 광물을 탐사, 채취, 취득하는 권리인데요. 석유공사가 조강권을 낸 4호 강구는 각각 면적이 4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두 강구를 합친 면적은 서울시의 약 140배 되는 수준이죠. 석유공사는 향후 탐사를 통해 양질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유가가 널뛰게 하면서 대륙붕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남해뿐 아니라 동해와 서해에서 대륙붕 개발을 진행해왔는데요. 작년 말 기준 48곳에 탐사 시추를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동해가스전은 석유공사의 대륙붕 개발 사업의 대표 성과로 꼽힙니다. 동해가스전은 지난 20년간 천연가스와 초경질유 4,500만 배럴을 생산해 총 24억 달러, 약 3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었고 이내 수명이 다하여 작년 말 가스 공급이 최종 종료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해 대륙붕 석유 탐사 시추가 시급한 것이죠. 사실 석유 부족 현상은 한국만 겪는 문제가 아닌 동북아 국가들 모두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현재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열렸던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도 대의원들은 이구동성, 원유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외 석유 자원의 개발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경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석유 에너지가 필수적이기에 어떤 방법이라도 쓰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중국은 서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우리 정부 몰래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서해업 지도선 무궁화호가 제2광구 서쪽 바다에 있는 중국의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요. 해저 대륙붕에 철골 기둥 3개를 박아놓았고 상부에는 배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시추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일단 설치하고 걸리면 언제라도 토낄 수 있게 말이죠. 이 지역은 우리가 설정한 대륙붕 이광구와 연결된 지역으로 예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산업자원부가 석유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지목해왔던 지점입니다. 석유는 깊은 분지가 있는 지형에 수십만 년 동안 퇴적물들이 쌓여 썩으면서 생기는데 분지가 깊으면 깊을수록 석유가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항의 메시지를 보내자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상황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사실이어도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나 라고 하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 제가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차별이고 하나는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이 노리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7광구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자원들입니다. 제7광구의 원유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약 40%, 천연가스는 10배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우드로일슨 센터가 2005년에 낸 동북아의 해저 석유 보고서에 7광구를 포함해 전체 매장량을 언급한 대목을 보면 이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175조에서 210조 세제곱피트, 원유 매장량은 1000억 배럴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민폐될까 염려할 짓을 일단 저지르고 부른데요. 당장 7광구 사소구 바로 근처에서 이미 중국은 원유가스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7광구 개발이 진척되는 사이 중국이 계속해서 빨대를 꽂아 원유를 뽑아 올리면 7광구에 있는 원유까지 일부 빨려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나중에 한국과 일본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7광구를 가를 때도 중국이 자국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와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해양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분쟁 지역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거점이 되는 기반인 석유시추 시설, 인공섬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로써 우리 시설의 안보를 위해 군함까지 파견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석유자원 약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함을 보내 주변국에 위협을 주겠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해상 통제권 확보로 영유권까지 주장하겠다는 정신나간 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말이죠. 2014년 중국은 자국의 불법 석유 시추 시설이 있는 남중국해에 군함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석유 시추 설비가 있는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 군함을 보내 시추 작업을 보호하도록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추 작업을 호위하는 중국 군함은 모두 16척으로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올해 중국군 수속 제농7 전투기를 보내 시추 장비 부근에 설정한 차단선을 확대하고 타국의 선박들의 진입을 막고 있으며 해상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1973년과 2005년 제2광구로 불리는 군산 앞바다에서 한국이 탐사에 나서자 중국은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서해에 이어도 7광구를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 군사 전문가는 최근 서해에서 항모, 대잠전 연습 등 중국군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 배경을 보면 중국이 궁극적으로 서해를 내외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도외시한다면 우리의 바다 역시 남중국해처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 해군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첫 번째 차세대 이지스함의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보고 있나 시진핑, 8200톤급의 대한민국 첨단 이지스함이 이번 달 12일 정조대왕함으로 결정되어 7월 진수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큰 약 8200톤급으로 최고 30노트 속도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지스 구축함보다 성능이 뛰어난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와 소나 체계를 탑재해 탄도탄 대응과 대잠 작전 능력이 한층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국의 이지스함 가운데 최초로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SM-6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미 해군의 함대공 유도 미사일로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SM-6는 사거리가 460km에 달해 우리 해군이 현재 운용하는 SM-2 사거리 170km의 2배가 넘습니다. 또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정조대왕함이 진수되면서 서해에 이어도 7광구를 위협하는 적세력에 대한 대응이 보다 더 견고해졌다는 것인데요.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해군은 부대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3개의 기동전단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동함대 사령부를 새롭게 창설하였는데, 이 기동함대 사령부의 핵심 전력이 바로 광개토3 배치2의 구축함 정조대왕함인 것이죠. 우리 군이 구상하는 기동함대 사령부의 편제는 기본적으로 666 함대 개념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숫자 6은 6척의 전투함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의미합니다. 6척의 전투함은 정조대왕급과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2척과 미니 이지스함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2척,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척입니다. 이렇게 6척씩의 전투함을 갖춘 3개의 기동전단을 확보해 1개의 기동함대를 창설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동함대의 지휘함은 현재 한국이 개발을 추진 중인 경하 3만톤급 만재 5만톤의 한국형 항공모함이 맡을 전망인데요. 기동함대의 기함으로 운용될 항모 사업은 향후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 종합적 고위 전력으로 구성된 해상기동부대 편성으로 이어져 대항해군 건설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조선건조 능력과 첨단 산업 기술 등 기술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지휘체계의 지능화 능력은 우리 해군의 대항해군 토양이 되겠죠. 잘 알려진 사실대로 6해 공군 중에서 한국 해군이 가장 먼저 창설되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한중일의 바다를 제패하고 해상 왕국의 꿈을 펼쳤던 천하의 장보고의 후예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독인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라는 사실입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 항공모함 관련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 정말 하루하루가 레전드인데요. 한 중국의 마인크래프트 유저가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게임상에서 중국의 003형 항공모함을 제작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란 블록들로 이루어진 가상현실에서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 벽돌을 쌓고 지워가며 다양한 개체를 만드는 게임인데요. 사진 속 항공모함은 텍스처 팩을 사용해서 질감이 마치 실제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자세히 보면 크레인 기둥이나 항공모함 선체에서 마인크래프트 특유의 각진 형태가 잘 보여 게임상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접한 외국인들도 유저 실력이 좋다며 칭찬하였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 언론들이 이 사진을 그대로 사용해 자국의 최신 003형 항공모함이 건조되었다고 보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중국 매체는 세계 최대 항공모함 미국이 암울하게 퇴장하고 중국이 기세를 몰아 등장하다 출항 대기 중 이러고 있고, 다른 TV 매체에서는 패널들이 이 사진을 들고 나와 오늘에 이르러 항공모함이 생겼다며 중국 항공모함 빠르게 건조, 인도 항공모함에는 함재기도 없어 양국의 방산 실력 차이가 크다라며 인도를 까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돼 헐레벌떡 기사를 내렸죠. 가상현실 내 군사 최강국 중국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래, 거기서라도 군사 강국해라. 프랑스 문명평론가인 기스루망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